안녕하세요. 포레온 365 의원 대표원장 김지훈입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365일 진료하는 1차 의료서 매일 수많은 비만 환자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적인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GLP-1이 실제로 만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만 치료는 오랫동안 의지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GLP-1 제제의 등장은 비만을 만성질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1차 의료입니다. 이제 1차 의료기관의 의사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과 대사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외래에서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GLP-1이 만들어낸 이 변화의 본질, 그리고 1차 의료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과연 수행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GLP-1이 어떻게 체중을 줄이는지 그 생리학적 작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둘째, 비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실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GLP-1 치료의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1차 의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GLP-1은 어떻게 체중을 줄일까요? 그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GLP-1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울까요? 먼저 왼쪽에 위고비, 그리고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를 보시면요. 2.3mg을 68주간 사용했을 때 평균 14.9%의 체중 감량을 보입니다. 단일 GLP-1 작용제로서 식욕 억제와 위 배출 지연을 통해서 덜 먹고 천천히 흡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즉, 섭취 자체를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중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간내 지방, 그리고 혈압, A1C 모두 동반 개선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세마글루테드는 대사증후군 지표 전체를 좀 좋아지게 하는데요.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포만감, 변비 이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이며 증량 속도를 조절하면 조기에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의 마흔자로 티르제파탈드를 보시면요. 15mg 기준으로 68주간 22.5%의 체중 감소를 보이고, 이것은 거의 위절제술에 근접한 수준의 감량을 보입니다. 이 약은 GLP-1 단일이 아니라 GLP-1과 GIP 이중 작용제입니다. GLP-1이 식욕을 억제를 조절한다면 GIP는 지방 대사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즉, 덜 먹게 하면서 잘 쓰게 만드는 약이에요. 덕분에 혈당 조절 효과도 조금 더 큽니다. A1C는 평균 마이너스 2.3% 감소, 그리고 간내 지방, 지질, 인슐린 저항성까지 동시에 개선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대사 리셋 작용 약제에 가깝는데요. 부작용은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장 간 내약성이 더 좋은 편으로 보고됩니다. GLP-1 단독보다 오심, 구토가 적고 환자 순응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위고비는 식욕 억제를 중심으로 한 섭취 조절형, 그리고 마운자로는 대사 효율까지 건드리는 에너지 리셋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약은 결국 비만을 조절하는 약에서 질병의 경로를 바꾸는 약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킨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리 기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에 GLP-1을 보시면 식후 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어 췌장, 위, 뇌, 그리고 심뇌혈관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을 억제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에서는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식욕 중추를 억제해서 덜 먹게 만듭니다.
즉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사를 조절하는 것이 GLP-1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GIP는 좀 다릅니다. 이 호르몬은 장의 K세포에서 분비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돕지만 동시에 지방 조직에 작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즉 지방대소의 대사의 지방세포의 혈류를 늘리고 지방산을 분해하고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GLP-1이 식욕을 줄였다 하면 GIP는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약이 바로 티르제파타이드 마운자로입니다. GLP-1의 입력 억제에서 GIP의 출력 강화를 동시에 자극해서 먹는 양은 줄이고 쓰는 에너지를 늘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피로하지 않고 체중이 빠르면서도 근육이 유지되는 체중 감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GLP-1과 GIP 듀얼 작용제가 다른 차원의 약이라고 불리우는 약입니다. 이제 GLP-1이 왜 중요한지를 생리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 배경이 되는 비만 자체의 의미를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만성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압, 혈당, 지질 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을 동시에 일으키는 대사질환의 시작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만과 고혈압입니다. 체중이 1kg 줄면 혈압이 약 1ml 수은주만큼 내려가고 10% 감량하면 약제 감량이나 중단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됩니다. 미고비의 스텝 1 연구에서도 GLP-1 사용 후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6ml 수은주만큼 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비만과 당뇨입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A1C가 유의하게 개선이 됩니다. 즉 체중 감량이 곧 혈당 조절입니다. 마지막은 비만과 고지혈증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은 중성 지방은 감소하고 HDL은 상승하며 LDL 입자 크기도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체중 하나로 세 질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대표적인 촉발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체중을 1k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은 약 1ml 수은주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평균 수치입니다. 또한 체중 10% 감량 시 고혈압의 약제를 감량하거나 중단이 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즉 체중 감량 자체가 하나의 항고혈압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텝 1 연구에서는 68주간 GLP-1을 사용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6.2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2.8mm 수은주만큼 감소했습니다. 혈압약이 아닌데도 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생리 효과입니다. GLP-1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교감신경 억제를 통해서 혈압을 다각도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작용을 합니다. 결국 비만을 치료하면 혈압이 따라서 내려가고 GLP-1은 그 과정을 한층 가속화시켜주는 약입니다. 다음은 스텝 1 연구에 실린 표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의 혈압 강화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2014년 AHA 저널에 실린 그래프로 3개월 동안 체중을 감량했을 때 체중뿐 아니라 혈압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체중, 빨간색이 수축기 혈압, 초록색이 이완기 혈압인데요. 체중이 줄어드는 만큼
수축기 혈압도 거의 평행하게 떨어집니다. 고체중 감량이 혈압 치료다라는 이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비만과 제2당뇨의 비 그 연관관계입니다. 체중이 5에서 10%만 줄어도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되고 당화혈색소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DPP 연구인데요. 단 7%의 감량만으로도 제2당뇨 발생률이 58% 감량합니다. 즉 약보다 체중 조절이 훨씬 강력한 당뇨의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이렉트 연구에서는 15kg을 감량을 했을 때 당뇨 관해율이 86%에 달했습니다. 즉 당뇨 초기 환자들에서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LP-1 제제에서 비슷한 경향이 보이는데요. 위고비는 68주간 당화혈색소가 약 1% 감량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운자로는 68주간 A1C 2% 감소된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약을 이제는 다음인데요. 즉 GLP-1 약물은 단순한 감량제가 아니라 실제로 당뇨 예방 및 관해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지혈증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질 대사의 불균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중성 지방은 낮아지고 HDL은 올라가고 LDL 입자 크기도 커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덜 위험한 상태로 변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위고비는 TG가 21% 감소, HDL이 약간 증가, 난 HDL의 감소를 보여줬고 마운자로는 TG 25에서 30% 감소, HDL의 증가,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입자 크기는 개선된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간내 지방이 30에서 40%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결국 체중을 줄이면 약을 쓰지 않아도 지질 수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죽상 동맥경화 위험 자체를 낮추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에서도 보시듯 체중이 줄면 혈압, 혈당뿐 아니라 지질 수치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진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대 남성 저희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체중은 82kg, 2달 만에 6kg이 늘어서 내원을 하셨고요. 문제는 단순 체중 증가가 아니라 ALT와 TG가 상승하고 요산 수치가 14.9까지 올라가면서 지방간과 음주성 간 손상이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고비 0.5mg 2단계로 한 달간 투약하면서 금주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한 달 뒤 검사에서 간 수치와 중성 지방이 모두 정상화되었고 요산 수치도 14.9에서 7.0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82kg에서 75kg까지 감량 후에 현재는 70kg 초반을 유지 중이십니다. 즉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대사적으로 간, 지질, 요산 모두 정상화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GLP-1의 놀라운 효과를 봤지만 현실 진료에서는 몇 가지 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의 한계. 환자들은 효과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실제로는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보험 및 제도적인 한계, 고비용 그리고 비급여 구조로 인한 중단 문제. 마지막은 환자 심리의 벽입니다. 나는 주사로 평생 체중을 관리해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 여전히 크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 1차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 장벽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계는 지속성의 한계입니다.
위고비 연구에서도 치료를 중단하면 1년 내에 감량했던 체중의 약 3분의 2가 다시 증가합니다. 단순히 체중뿐 아니라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지표들도 함께 악화됩니다. 즉, 유지가 아니라 반복 감량과 재증가의 사이클로 빠지는 겁니다. 마흔자로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고요. 유지군과 중단군 사이의 체중 곡선의 격차가 훨씬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약제의 효과보다 지속 치료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과 주사 피로감,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약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게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결국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환자가 지속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1차 의료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위고비 스텝 1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 감량 기간 동안은 체중이 꾸준히 줄다가 중단 후에는 빠르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약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을 끊으면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그래프는 혈압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왼쪽은 수축기 혈압, 오른쪽은 이완기 혈압을 보여줍니다. GLP-1 치료 중에는 혈압이 꾸준히 낮아지다가 중단 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뚜렷합니다. 즉, 체중뿐 아니라 혈압, 대사, 지표 모두 약을 끊으면 되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RP 수치, 염증 수치와 당화 혈색소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운자로 연구 그래프인데요. 왼쪽은 체중, 오른쪽은 허리 둘레의 변화입니다. 투약 중에는 빠르게 감소를 하지만 중단한 후에는 서서히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약효는 강력하지만 지속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임상 시험과 현실 진료 사이의 간극이 왜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임상 시험에서는 매주 주사 투여 그리고 그때마다 상담 모니터링 프로토콜화된 관리가 함께 들어가고 생활 습관 상담, 식사 피드백, 운동 지도까지 전담팀이 붙어서 거의 매주 환자와 소통하게 됩니다. 또 탈락률 관리가 철저해서 중도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현실 진료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대부분 몇 달 간격으로 내원하시고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비용 부담, 약 구하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상담과 피드백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몇 달 맞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결국 임상 시험에서의 효과와 현실에서의 효과 차이는 이런 치료 구조의 차이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험 및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만 상담은 수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가 어렵고 꾸준한 상담과 교육이 지속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GLP-1 제제는 아직 대부분 비급여 주사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즉, 이런 고가 약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중단율이 높습니다. 좋은 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의료진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한계 또한 GLP-1 치료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심리의 벽입니다. GLP-1 치료를 하다 보면 약을 중단했을 때 오는 요요가 단순히 체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는 강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단순한 체중 관리보다는 심리적 케어를 같이 병행해 드려야 합니다.
또 많은 환자분들이 좀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주변의 시선, 그리고 "주사를 맞는 것이 좀 무서워요."라는 불안감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법처럼 빠지던 이 체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실망감도 좀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치료가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함께 다뤄야 유지가 가능한 치료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1차 의료에서 비만 치료를 어떻게 그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제가 효과적으로 이거를 4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적인 치료, 두 번째는 밀도 있는 관리, 세 번째는 통합적 접근,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차 의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치료의 4 가지 전략인데요. 먼저 계획적 진료입니다. 비만 치료는 단기적 치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예측되는 부작용, 추적 일정까지 플랜을 좀 세워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밀도 있는 관리입니다. GLP-1 주사를 맞는 환자라도 한 달에 한 번보다 매주 짧게라도 피드백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식습관까지 함께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비만을 따로 떼어보지 않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한 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진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운영입니다. 의료진이 지치지 않아야 환자도 따라오기 때문에 진료 효율과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첫 번째 단계, 바로 계획적인 진료입니다. 단순히 약을 시작해 보자라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장기적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단계적, 장기적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용량을 시작할 때부터 언제 증량할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증량을 해야 할지 미리 스케줄을 저희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심리 상태나 유지 동기를 고려해서 테이퍼링 계획도 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증량 기준표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5% 이상 다시 늘거나 허리 둘레가 5cm 이상 증가, 혹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다시 오를 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기준을 잡아 두고 그때 재증량과 재개를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부작용에 미리 대응입니다. GLP-1의 제제는 위장관 부작용이 흔하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환자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관 질환, 담낭 질환 병력이나 저혈당 위험, 가족력들은 꼭 체크를 하고요. 초기에는 오심, 구토, 변비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4주 간격으로 천천히 증량을 하거나 심하면 일단 이전 단계로 조금 돌아갔다가 다시 재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식습관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고단백, 저지방, 소량 나누어 먹기 등을 제안을 드리고, 구역이 심할 때는 domperidon이나 메토클로프라마이드 같은 약을 조금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한테 인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를 제안을 드리고 마그밀 락토올로스를 쪼끔 처방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파트의 핵심은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 두고 언지를 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고 중도 포기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밀도 있는 반복 관리입니다.
먼저 저희 의원은 제 주 1회 내원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만 보는 게 아니라 인바디와 식이, 운동, 그리고 기분, 수면, 부작용까지 매주 내원하셨을 때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매주 주사를 놔드리면서 생활 습관 그리고 부작용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데요. 매주 제가 또 해 드리는 것이 이제 이번 주 미션을 정해서 짧은 주기 안에서 피드백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간단하게 식사 후 디저트만 끊으시고 금주를 진행해 보세요. 다음 주는 하루에 두 끼만 먹으시고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지를 간단하게 드림으로써 짧은 주기적 피드백이 행동 강화의 변화를 좀 강화시키고 약효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환자 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식습관 관리인데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유지하느냐, 즉 행동 패턴의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식습관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도록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요. 불규칙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 하고 간식 섭취를 좀 하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서 GLP-1 효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드립니다. 또한 GLP-1이 인제 위고비를 시작하시게 되면 음주에 대한 갈망 효과가 상당히 줄어드시게 되고 음주가 줄어들게 되면은 인제 안주를 드시는 것도 좀 줄어들고 야식을 드시는 것도 쪼끔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저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쪼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기와 유지기의 식사 전략을 좀 달라지게 설명을 드리는데 감량기에는 섭취량 자체를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 유지기로 들어가면 식사량은 살짝 늘리고 대신에 고단백, 저당 구성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식습관 관리의 목적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재설계입니다. 이게 인제 장기적인 체중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운동 관리라 수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동 관리는 요요를 막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기초 대사량이 유지가 되고 유산소 운동을 에너지 소비를 늘려서 심혈관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감량 후 유지기에 주 175분 이상의 중증도 활동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유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래에서도 감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운동이 치료의 중심입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 회에서 3 회,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주 2회 병행이 되게 되면 요요를 최소화하면서 근육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흔히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면이 6 시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렙틴이 떨어지고 그렐린이라는 우리 배고파 호르몬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과식과 야식으로 이어지고 결국 체중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적정 수면 시간 6.5에서 8 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이 비만 예방의 유지에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음주하는 남성에서 이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할 경우 비만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즉 술을 마시더라도 잠을 잘 자는 것이 비만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결과가 제가 연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운동으로 대사량을 지키고 수면으로 식욕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관리로 이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만 치료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성과로 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포레온 365 의원의 건강 다이어리예요. 환자분들이 비만이나 만성 질환을 관리할 때 생활 습관과 감정, 식사, 수면, 스트레스까지 함께 기록하면서 스스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 맞춤형 관리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한 주 단위로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밀도 있는 관리를 이어가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건 저희 포레온 365 의원의 비만 클리닉 교재인데요. 식이법과 운동법 등 진료실에서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책자로 제공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생활 습관을 밀도 있게 반복 관리한 그룹이 단순 교육만 받은 그룹보다 체중과 혈당이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입니다. 결국 요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약물 포함해서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와 밀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스텝 3는 통합적 접근, 바로 1차 의료의 힘입니다. 포레온 365 의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대사 프로필로 통합해서 비만과 만성 질환을 함께 관리합니다. 주기적으로 체스트 엑스레이, 랩 그리고 EKG 소변 검사 등 합병증을 추적하고 약을 점점 줄이고 건강질 습관을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꾸준한 밀도 있는 추적 관리야말로 대학병원이 아닌 1차 의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환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GLP-1 치료의 핵심은 시작보다 유지와 지속에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목표 대비 진척률,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목표 체중이 이제 65kg인데 현재가 70kg. 그러면은 저는 70% 도달하셨어요. 혹은 A1C 당화혈색소 목표가 7.1인데 현재 6.0으로 도달을 하셨으면 80% 달성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라는 식으로 숫자화된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명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당화 혈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A1C 목표 7.1에서 6.0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인제 그 성공의 경험을 강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 중단 후의 관리입니다. GLP-1 치료는 단기간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약을 끊은 후에도 6개월 이상은 한 달 간격으로 꾸준히 진료를 하며 체중,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단계야말로 실제적으로 반드시 요요를 막는 구간이라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도와 현장의 간극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요. 비만 상담 수가나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성 질환 진료 안에서도 비만 코드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의료가 생활 밀착형 관리의 중심이 되려면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운영이란 약의 효과를 넘어서 환자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 외래에서 실제 케이스들입니다. 저희 왼쪽은 18세 남성 환자분인데 요산 수치 11.1, LDL 233으로 대사 이상을 동반했던 케이스인데 식이 윤동 교정과 함께 GLP-1 치료 후에 수치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가운데 분은 4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2달 사이에 마흔자로 1단계부터 시작해서 8kg을 감량하셨어요. 이 환자분은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셔서 제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분입니다. 맨 오른쪽 분은 5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위고비 1단계만으로 한 달 만에 6kg를 감량하셨습니다. 이렇게 1단계 1차 치료에서 약물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여주는 사례들이고요. 네 번째는 30대 남성입니다. 마흔자로 1단계 한 달 만에 9.1kg를 감량을 하셨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으셨어요. 식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고 폭식이 사라지면서 생활 패턴 자체가 교정이 되신 분이셨고, 다섯 번째는 저희
환자분 중에 인제 다이어트 보조제와 수액 치료만으로 인제 매주 상담 시기와 조정만으로도 밀도 있는 관리와 피드백을 진행해 드렸고요. 매주 오셔서 피드백을 해 드렸고 환자분 상당히 체중 감량이 안정적으로 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환자분은 60대 여성 환자신데요. 이분은 마흔자로를 증량을 해도 체중 변화가 쪼끔 크지 않으셨던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계속 올리기보다는 저는 단백질 섭취와 운동, 수면 관리 등 대사 효율 자체를 끌어올리도록 계속 피드백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환자분에서 근육량 유지와 활동량 예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써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많은 케이스들이 보여주는 게 하나입니다. 비만 치료는 성공은 약의 종류보다 얼마나 가까이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밀도 있게 관리하느냐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1차 의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 왔어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해 주시는 질문들이에요. "먹는 비만약이 이제 구식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제 주사 시대인데 먹는 비만약이 다 구식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 특성과 목표에 따라서 충분히 강력한 감량이 먹는 비만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약이죠. 큐시미아,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인데요. 최고 용량 기준으로 10%의 감량을 보입니다. GLP-1 주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고요. 다만 임신, 녹내장 감정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고 저는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비만 치료 보조제들이 국내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플랜을 잘 세우면은 맞는 주사제나 아니면 향정 제품 말고도 충분히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위고비랑 마운자로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마운자로가 고용량이 다다음 주쯤 출시가 된다고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로는 2 단계까지밖에 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처방에서는 용량 접근성도 선택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IP는 인제 지방산 산화를 촉진을 하고 비만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방 합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더 잘 쓰게 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환자분들한테 저는 마운자로를 쪼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역감과 구토 부작용이 민감한 분들한테 마운자로가 쪼끔 더 내약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고비 2.4를 유지 중이지만 체중이 정체된 분들한테 마운자로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고용량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량이 많거나 원래 폭식 패턴이 있던 쪼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저용량에서 반응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인제 오히려 식사량이 좀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포만감 민감도가 대사 상태가 쪼끔 예민한 분들에서는 저용량에서 충분한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쪼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래에서도 체중보다는 식습관, 포만감, 민감도, 대사 속도가 반응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맞으면서 식사를 걸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인제 16 대 8 16 시간, 8 시간 간헐적 단식을 쪼끔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방법은 인슐린 분비 횟수를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자가포식 활성도를 통해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을 완화시켜 줘서요. 실제로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공복 혈당과 당하혈색소를 개선하고 염증 마커를 감소하고 근손실 없는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대사를 리셋하는 식사, 간격 조절입니다.
식사를 아침에 보통 많이 거르시는데 너무 위압감 구역감 등의 부작용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릭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 등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고비를 맞다가 마운자로로 넘어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보통 1 에서 2주 간격을 두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GLP-1 내성이 생긴 다만 GLP-1 내성이 생긴 상태라도 GIP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갈 때는 원칙적으로는 2.5 밀리그램 1 단계로 스타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고비 고용량을 맡고 있던 분들은 마운자로 1 단계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살짝 미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경험상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나 대사 반응, 내약성을 고려해서 증량 속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위고비 마운자로 보험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 주세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두 약 모두 비급여입니다. 즉 비만 치료는 목적일 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최근 한국 릴리에서 마운자로 티르제타파이드를 성인 2형 당뇨 치료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등재를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심평원과 협의 중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중에는 당뇨 적응증에 한정해서 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영국은 지금 BMI 35 이상과 합병증 동반 시, 프랑스는 당뇨 중심으로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제제는 비급여 구조를 전제로 한 치료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운자로 다음 신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또 많이 해 주세요. 현재 마운자로 이후 단계는 세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3중 작용제의 트리플 아고니스트 GLP-1 그리고 GIP 글루카곤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개발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루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임상 초기 결과에서 평균 24%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흐름은 먹는 GLP-1 제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24년에 비만 적응증으로 승인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 심사 단계 전으로 2026년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사는 먹는 약에서 이제 단일 작용제에서 먹는 주사약으로, 그리고 단일 주사제에서 다중 작용제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GLP-1은 출발점이고 유지의 승부는 구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결국 진료 시스템과 피드백 구조입니다. 둘째,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상위 개입점입니다. 즉 체중을 줄이면 약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의 중심축입니다. 셋째, 1차 의료는 밀도 있는 반복 관리로 차이를 만듭니다. 대학병원이 약을 잘 쓰는 곳이라면 1차 의료는 환자를 지속시키는 곳입니다. 그 밀도와 꾸준함이 환자의 변화를 끝까지 완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의료가 GLP-1 시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포레온 365 의원 대표 원장 김지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질문 몇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세 남성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디스크 등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착한 맛 던치네스
부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운동으로 살이 충분히 감량이 안 되는데 트룰리시티 마운자로 같은 제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가정의학과에서 관리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가정의학과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인제 가정의학과에 내원해 주시면 엑스레이 그리고 랩, 심전도 검사 통합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신체 생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드리면서 마운자로나 트룰리시티 같은 것을 하면서 약제에 뭐 저혈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약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밀접하게 관리를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관리를 해 드리니깐요. 꼭 가정의학과로 내원해 주시고 뵙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가 정신 건강이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GLP-1이 대사질환 외에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GLP-1 장기 사용 시 근 감소나 노화 관련 우려가 없나고 질문 주셨어요. 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의 성분 자체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르몬과 인제 혈당이 변화가 되게 되면서 가끔 인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계십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또 올라가시게 되고 호르몬도 안정을 찾으시면서 오히려 우울감이 줄어들고 우울 지표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GLP-1이 대사 질환의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GLP-1 제제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질환 등에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20% 정도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세마글루타이드 뿐만 아니라 인제 마운자론 또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40%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예방 쪽으로도 지금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사 심혈관 노화 질환들 조절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GLP-1의 장기 사용 시에는 그 체지방과 근육이 함께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주로 단백질 결핍과 운동 결핍 때문이라고 인제 알고 있습니다. GLP-1 자체가 근육을 직접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 포레온 365 의원에서는 단백질 보충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 습관 관리를 밀접하게 관리해 드리면서 근 감소가 적은 감량률을 꾸준히 관리해 드리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